나는 어떤 집에서 그러나 했더니 책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남편은 남편 인생, 저는 제 인생.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안녕하세요. 금융가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장 박상훈입니다. 프리랜서 경제전문기자 이순영입니다. 저희 일상의 돈 관리를 하면서 어떤 지혜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일상의 돈 관리는 자기 혼자보다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 문제만 나오면 싸운다라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돈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시고 의사소통이 잘 되세요? 이게 한숨. 남편과 돈 얘기를 해야 되지만 디귿자 꺼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싸우면 어쩌나 하는 이런 좀 두려움부터 생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시금치 안 먹는다는 거 똑같거든요. 맞아요. 돈에 대한 어떤 태도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습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안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돈에 대한 태도, 서로 다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평상시에 부딪힐 일이 많죠. 처음에는 이제 뭐 다 말을 못 하는 거죠. 부인이 어느 날 화장대에서 화장지 티슈를 뽑아서 쓰는데 한 번 쓰고 밟고 한 번 쓰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불을 끄는 방식, 뭐 티슈를 쓰는 방식, 뭐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일상의 돈 관리에는 태도와 습관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목사님 많이 그 재무 상담 하시잖아요. 가족 내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뭐 해결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이제 이 기자님 남편한테 그런 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기자님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반대로 돈 때문에 정말 힘들고 슬펐던 그 순간을 남편의 인생의 과정을 잘 모르죠. 몰라요. 네. 갑자기 그래서 마음이 생각보다 너무 이런 아프다. 부분들을 잘 몰라요. 물어볼 그리고 생각도 안 또 한 했어요. 가지 왜 돈 버세요? 행복하려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 소비는 감정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어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묻고 대화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네 글자로 재무 대화라고 하잖아요. 뭐 한 달에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버는지를 알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재무 대화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 그 정서적인 부분들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재무 대화다. 이건 근육과 같아요. 이렇게 써야 늘어나고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적인 대화를 키워가는 능력이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결혼하고 굉장히 크게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만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남편의 취미가 뭐였냐면 옛날 오래된 만화책을 집에다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꽂이에 쫙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왜 돈으로 저걸 사며 왜 넘쳐나게 만들며 엄청나게 다퉜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남편의 그 취미 생활을.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팔았어요. 나는 어떤 집에서 그러나 했더니 책은 와이프가 책은 파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 책들이 그 중고방에 가면 잘 팔려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인정해줄 건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게 좀 같았으면 비슷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과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발단이 돼서 크게 싸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부부들이 비슷해요? 우리 그 동전을 봐도 그 동전에 때 묻어 있는 그 색깔과 흠집난 모양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3, 40년, 50년 살아오면서 돈에 대한 경험, 그 태도가 축적됐던 게 서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게 잘 안 변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 갈등의 고리,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저도 재무상담을 많이 하지만 재무상담을 할 때 반드시 부부일 경우에 같이 재무상담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부부간의 돈 문제가 뭐 가정의 모든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더 심각하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불편해도 꺼내놔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연자분들께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자, 돈을 버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같이 함께? 같이 함께인데 그거 잘 안 돼가지고요. 잘하는 사람이. 의장님은?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이. 이상한 제 사이에다. 네. 보통 강의할 때 여쭤보면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잘한다는 게 돈을 통제하고 아끼고 관리를 잘한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좀 인정하고 맞춰가면서도 일정한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의 돈 관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측면에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뭐 이렇게 남편하고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면 사실은 돈 문제도 근데 무조건 회피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신혼 초에는 그냥 뭐 남편은 남편 인생, 저는 제 인생 각자 결혼은 했지만 우리는 그냥 평행선을 달리면서 간다라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각자 저축하고 각자 쓰고 하자. 지금 이제 결혼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제 편이 돼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돈 같은 것도 이제는 하나로 같이 좀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제가 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정서적으로 조금 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 있거든요. 당신은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할 것이냐 물어봤어요. 진짜 그런 생각 좀 나는 그런 생각 네. 많이 했어요. 네. 물어봐 저는 당연히 얘기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 절대적으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어때요? 저는 절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 진짜요? 네.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네, 많을수록. 아 그래요? 저는 할 것 같은데. 그게 보면은 이제 가족이다라는 게 이게 그럼 나도 뭐야? 그 가족 간에 이런 대화를 터놓고 하고 돈 관리도 다 오픈돼야지만이 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가정에 방문했는데 집에 이제 TV가 없고 넓게 이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 끝에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화이트보드에 뭘 그려놨냐면 우리 집 총 부채를 적어놨어요. 어머. 그때 당시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도 부채 현황을 화이트보드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의 부채 현황이 어떤지, 그게 어떤 식으로 갚아져 나가고 있는지 상황을 보여준다거나 우리 가족의 소득이 얼마고 그 소득 중에 너희들한테 들어가는 게 얼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거를 걔네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중학생이 되면 무조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1에서 5까지 1은 전혀 아니다, 3은 보통이다, 5는 아주 그렇다인데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할게요. 돈은 악의 축이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생각보다 4와 5로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돈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돈에 대한 돈을 바라보는 생각들도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 단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머니 스크립트, 돈에 대한 삶의 원고라는 거죠. 대본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생각들을 서로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혜가 나의 지혜도 있고 남의 지혜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 맞는 나만의 지혜 이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지혜의 팁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문화 소비합니다. 뭐 큰 돈 들여서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문화를 느끼고 또 가족이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소비하는 거, 저는 그것이 일상의 행복으로 연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가야 될 방향까지 안내를 해주는 가족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 소비한다는 것이 저의 돈 관리의 팁입니다. 저는
팁이라기보다는요, 반성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드는 생각은 제가 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고 잘한다라는 그 핑계로 남편은 몰라도 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남편한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당신 어떤 점이 되게 힘들어? 어떤 점이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좋은 생각이 말씀이신 드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간을 두고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정서적 친밀감을 갖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알려라. 네네네.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이 있어야 이 민감한 돈 문제도 스스럼 없이 꺼내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친밀감. 저도 애로사항이 없는지 뭐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복권에 당첨되면 이야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불을 끄는 방식 뭐 방식이에요. 왜냐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머니 스크립트.